네, 안녕하세요. 조선일보의 지존 혹은 조선일보의 최고존엄 김대중 어르신이 계시니까 차 최고존엄 요새 좀 광분을 하고 계시죠. 예, 개헌 주장을 시작을 했고 윤석열은 탄핵을 당하든지 특검을 당하든지 뭐 그런 걸 피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이재명은 감옥 가기 어렵다. 그래서 나라는 경제가 개판나고 주저앉게 생겼다. 그러니까 헌법 고치자 뭐 이런 개꿈이라 그럴까 헛소리를 계속 이제 막 운을 띄우고 있습니다. 헌법 납치를 하려 신호탄을 쏜 거죠. 심상치가 않습니다. 문재인 때와는 다르죠. 이 종중 기득권, 기득권에는 수구 기득권과 종중 기득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종중 기득권, 종중 범죄자들이 지금 죽을 자리에 놓였기 때문에 조중동 수구 기득권과 야합해서 헌법 납치를 자행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미국에서 고립주의가 기승을 부리고 한미 동맹이 흔들리는 틈을 타서 대한민국을 약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중국을 향해 대한민국이 표류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하도 상황이 심각해서 일주일 사이에 실제로 이제 말하자면 이제 개헌 소위 개헌 실제로는 이제 헌법 변조, 헌법 농단, 납치를 다루는 그런 그 세뇌 탈출 꼭지를 계속 올려왔는데 오늘 트럼프가 34개 혐의 모두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는 일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이는 이 조중동이 이끄는 조선일보가 이끄는 기득권, 수구 기득권 세력의 헌법 납치 음모가 파산한 걸 뜻합니다. 이 같은 사정을 조성환 교수님을 모시고 보다 깊고 보다 원리적인 측면까지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그런데 먼저 세례 탈출 돈 얘기부터 좀 드리고 하겠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세례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예,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냥 다짜고짜 하나 여쭤볼게요. 네. 이번 트럼프가 이렇게 이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배심원으로부터 네. 이게 미국 정치에 가지는 의미는 뭡니까? 트럼프 지지율 하락하겠죠.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네. 당선 가능성 예, 현저히 낮아집니다. 네, 재선 대세라고 하는 거는 지금부터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 이제 농구는 여론조사상으로는 트럼프를 찍겠다는 사람 중 한 20% 안팎 공화당, 특히 트럼프를 찍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뉴욕 재판 결과 지금 1차 나왔죠. 이 유죄를 받으면 입장을 바꾼다라고 하는 아주 컨스턴트한 조사가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트럼프를 찍겠다. 예, 그러나 이제 이번 판결 나오기 전이에요. 예. 뉴욕 재판 결과 나오면 입장 바꿀 수 있다. 그렇죠. 라고 한 사람들이 트럼프 찍겠다는 사람들 중에 20%. 20%죠. 예. 그 정도 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20%는 여론조사에 반영이 돼서 트럼프가 바이든을 그러니까 지지 세력에서 20% 빠지면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먼저 판결을 나왔고 선고일이 7월 11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배심원은 유죄냐 무죄냐를 가리고 형량을 선고하는 거는 재판관이죠. 재판관이죠. 네, 그게 이제 7월 11일. 그런데 그게 공화당 대통령 후보 지명 뭐 전당대회죠. 이게 7월 15일입니다. 나흘 전에 선고가 나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게 잔치집이 아니고 초상집이 되겠죠. 잔치집에 이제 고춧가루 뿌리는 거죠. 그렇죠. 네. 뭐 여러 번 이제 잠깐 다뤘는데 백문선께서 구체적으로 그 범죄 혐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이 편견이 무서운 거는 사실은 상식의 법정입니다. 네.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한번 다뤄주시죠. 예, 뭐 간단히 얘기하면 한 여자 두 남자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예. 가짜 증빙으로 선거운동 자금, 재단 자금을 빼돌려 포르노 여배우한테 준 그런 사건인데. 그렇죠. 제일 처음에 이제 이게 2006년도에 이제 그 성관계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예. 포르노 배우가 이제 2016년에 트럼프가 대통령 출마를 하니까 나 돈 좀 줘. 그래서 자기 변호사를 통해서 입막음 비용을 요구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야 이거 큰일 났다. 야 코엔 그때 코엔이 이제 코엔. 픽서예요. 예, 예. 픽서라는 건 이제 문제 해결사. 네, 그렇죠. 해결사 코엔한테 야 큰일 났다. 이거 돈이 얼마가 들어도 좋으니까 네. 저 여자 저거 주저앉혀라. 입틀막이라고 요새. 예, 입틀막이야. 그래서 코엔이 가서 이제 그 여자를 대리한 사람 5만 달러, 그 여자 13만 달러에서 18만 달러의 패키지를 짰어. 그리고 서면 합의를 해줬어요. 그렇죠. 당연히 상대방이 서면 합의 요구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트럼프가 이제 그 오나 그 중에 좀 성격 고약한 오나들이 이렇게 마음이 자꾸 바뀌는 사람들 있잖아. 예, 예, 예. 그래가지고 18만 달러 패키지를 이행을 안 해. 돈을 안 줘. 네. 그러니까 포르노 배우 쪽에서 야 그 서면 합의대로 안 하면은 이거 서면 합의서를 공개하겠다고 이제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제 코엔은 자기는 중간에 끼어서 이제 말하자면 짜부가 난 거 아니에요. 그 트럼프한테 강력 항의를 해요. 예, 예. 그러니까 트럼프 쪽에서 야 코엔 네 돈으로 먼저 지불하면 내가 너한테 차분히 보전해 줄게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코엔이 선지급을 18만 달러를 해요. 예, 예. 참. 거기까지는 뭐 좀 그런데 그 다음에 웃기는 거야. 보전을 늦췄어. 코엔이 항의를 해. 코엔은 자기 생돈 18만 달러를 냈잖아. 그러면 이게 세후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코엔의 그 세금 적용률이 50%예요. 네. 그러니까 세후 18만 달러야 되니까 세전 36만 달러가 돼야 돼. 그리고 이 과정에서 코엔과 틀어져요, 트럼프가. 틀어지죠. 인마 충성을 바치려면 인마 자기 개인 돈 18만 달러도 쓸 수 있는 거지 말이야. 어? 그 뉴욕에서 변호사질이나 한다는 그런 놈이 말이야. 뭐 그렇게 돈 밝혀. 트럼프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가진 사람이 더 무서워. 돈의 문제가 아니고 그 인간 대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짓이죠. 모르겠어.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코엔과의 전별금으로 6만 달러를 더해요. 그래서 42만 달러야. 그러니까 돈 많은 영감이 바로바로 주면 되잖아. 자기 돈으로. 그렇죠. 뭐 10억 달러씩 있다는데 몇십억 달러 있다는데 그거를 3만 5천 달러씩 12개월에 분납하기로 해요. 분할 지불. 그리고 이 돈을 만들기 위해서 가짜 업체를 내세워서 가짜 영수증으로 선거운동본부 자금하고 재단 자금을 뺀 거야. 아이고 참. 예, 그러니까 한 남자 두 여자 아니 한 여자 두 남자의 지저분한 돈 얘기예요. 기본은 지지분한 돈 얘기네. 예, 여자 얘기가 아니라 여자가 촉발돼서 예, 그런 거고요. 예.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게 이제 코엔이 그 여자한테 이제 18만 달러를 지불하고 나서 그 은행 예. 그 영수증이에요. 예. 이게 이제 보면은 First Republic Bank 뉴욕에. 예. 예. 근데 왼쪽에 있는 건 코엔의 글씨에 코엔 메모입니다. 그러니까 서류에 메모가 적혀 있어. 예. 거기에 보면 중간에 그 여자를 대리한 사람한테 5만 달러, 여자한테 13만 달러, 그래서 뭐 송금 비용에서 18만 달러, 18만 35달러 이렇게 이제 예, 예. 왼쪽은 그렇게 나오고 오른쪽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예. 이 그러니까 메모의 왼쪽에 있는 예, 예. 게 이제 화면에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인데 이건 누구의 그 메모냐면은 트럼프의 금고직이 알렌 바이셀버그의 메모야. 예, 예. 알렌 바이셀버그가 코엔의 은행 서류에 메모를 남긴 거야. 가만히 보면 뭐가 되냐면 총액은 36만 달러가 된다. 세후니까. 전별금. 그런데 전별금 6만 달러가 있어서 42만 달러가 된다. 근데 이거를 12개월로 분할하면 이제 안 준다 그러면 3만 5천 달러다. 그러니까 너한테 월에 3만 5천 달러씩 줄게. 이게 언제 날짜냐면 날짜가 중요해. 2017년 2월 1일이야. 대통령 당선되고. 그러니까 대통령 낙선했으면 이것도 문지른 거예요. 그렇죠. 야, 엄마 나 지금 대통령 낙선해서 정신없어. 임마 와서 돈 얘기하지 마. 임마 이랬을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렇죠. 내가 임마 돈 문제 가지고 지금 소송 붙어 있는 게 수십 건인데 너 하나 더 붙는다고 내가 눈 하나 깜짝할 거 같냐. 험한 스토리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참 예. 웃지 못할 스토리가 진행됐는데 네. 이게 34개의 범죄가 되는 모양이에요. 네네. 그 혐의 모두에 대해서 다 판결이 유죄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형량은 물론 재판부에서 하겠지만 네. 그게 일정하게 지금 정해져 있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좀 구체적으로
우리 제가 건전한 법률 변- 지식을 위해서 미국 변호사도 네. 아니고 저도 미국 신문에서 읽은 네. 거죠. 뭐 미국 네. 언론에서. 네. 예, 말씀드리면 그냥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이제 34개 혐의 전체가 하나하나가 다 펠런이에요. 중형. 이게 예. 이제 미국에서는요. 예. 우리도 마찬가지잖아. 중대범죄에 해당. 그러니까 뭐 중범죄. 특가법이네. 말하자면. 특가법이라기보다 사실 이런 거죠. 네. 단순절도와 특수절도가 다르잖아. 다르죠. 예. 특수절도가 되면 중범죄가 돼. 중범죄. 자물통 비틀어서 딴 그렇죠. 거. 뭐 그런 거예요. 이게 중범죄, 펠러니. 그렇죠. 예. 네, 중대 상해, 뭐 중상해, 그렇죠. 상해도 네. 그냥 사람 툭 쳐가지고 전체 3조 이러면 괜찮은데 음. 이걸 뭐 작심을 하고서 몰래 찔러가지고 뭐 중태 이러면 그 중상해잖아요. 특히 의도와 형태가 예. 다른 거죠. 펠러니가 그런 거예요. 이 34개 전체가 다 펠러니야. 그래서 네. 이 펠러니인데 그래서 34개 하나하나가 이제 그 벌금이 될 수도 있고 최대 4년 징역형이 될 수도 네. 있어. 그래서 이게 각각을 선고해서 합산하는 가산 선고 방식. 영어로는 이걸 이제 consecutive sentencing이라 그러는데 예. 이 경우에는 이론적으로는 4 곱하기 34에서 136년의 징역형. 아, 그러니까 국내 언론이 잘못하고 있어요. 벌금에서 징역 4년까지 가능. 이게 아니야. 벌금에서 징역 136년까지 가능해요. 그렇죠. 네. 아주 조합은 여러 가지로. 네, 예. 가능한데요. 근데 실제로는 이제 고령의 전직 대통령이고 현 공화당 대통령 후보 아니에요. 예, 예. 그러니까 통합 선거를 해요. 통합 선고. 음. 하나로 퉁쳐 갖고 해버려 그냥. 그렇죠. 예. 영어로는 이걸 concurrent sentencing이라 그럽니다. 이렇게 될 경우 이게 확실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신문에서 말하는 게 맞아. 그러니까 벌금에서 징역 4년까지 오락가락인데 저는 뭐 틀림없이 이건 벌금형이다. 조금 액수는 셀 텐데. 아 이거 이 어르신 감옥에 넣어서 뭐 미국 국민을 통합하는데 도움이 되겠어? 미국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겠어? 오히려 국민만 분열되고. 그렇죠. 벌써 본인은 나는 정치범입니다. 나는 정치범입니다. 폴리티컬 프리즈너라고 하고 돌아다녀요. 프리즈너라고 하네. 예. 감옥 갈 준비하고 있는 거야. 프리즈너. 아직 프리즈너 아니거든요. 감옥 안 가시거든요. 어르신 고정하십시오. 예. 자, 그런데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낮아진다. 또 고립주의가 미국을 지배할 가능성이 낮아졌다.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 결국 반중 글로벌리즘, 가치 제한 글로벌리즘이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상할 수 있죠. 며칠 사이에 확 그렇게 돌았어. 예, 예. 이런 흐름이 글로벌 군사 지정학에 어떤 함의를 가질까요? 뭐 쭉 관찰하면서 이제 우리가 봐왔는데 네. 지금 이제 뭐 신냉전 그러기도 하고 하는데 일단은 전체주의 국가 4개가 지금 이 소위 말하는 결합이 돼서 쿼드라 그러죠.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이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의 그 상당히 지능적인 사냥 혹은 봉쇄, 거물몰이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결과 러시아 푸틴 네. 뭐 여러 가지 말라 죽든지 뭐 하든지 위험해지겠죠. 네. 그리고 지금 러시아가 경제 위기, 정치 위기가 없긴 하지만 이거 아마 조에 들어가면은 분명히 푸틴은 정해놨다. 몰락이. 네. 그다음. 제가 설명 잠깐 예, 드릴게요. 예, 경제 위기가 왜 없냐면 예. 그러니까 유가가 올라갔다고요, 사실은. 예, 예. 요새도 또 올라가잖아. 예. 그런데다가 석유 수출 봉쇄를 했지만 예. 인도, 하고 중국이 중국 이 양쪽에서 받아먹고 있어요. 받아먹고 있죠. 예. 그리고 G7에 등록되지 않은 유조선들, 그러니까 그렇죠. 북한과 거래하는 유조선, 예, 그런 예. 유조선들이 요새 떼돈 엄청 벌어. 쌩쌩 다녀요. 맞죠. 그래가지고 경제 위기가 없어요 지금 러시아가. 정치 위기는 당연히 없고. 예, 그렇죠. 예. 뭐그 최근에 전쟁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승리도 못했는데 네. 푸틴에 대한 뭐 대통령 다시 당선됐잖아요. 네. 뭐 다른 대안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치 나발린 위기, 잡아 죽였고. 정치 위기가 이제 없는 걸로 보이죠. 그러나 이제 미국 대선에서 가치 지향 글로벌리즘 네. 혹은 단극적 다자주의 뭐 이런 방식으로 해서 상당히 이 체계적인 국제 질서 변화가 되면은 미국이 주도하고 네. 안 달라질 겁니다. 네, 네. 그런데 중국
중국도 이제 지금 뭐 대만 침공하겠다 말겠다 지금 뭐 봉쇄 시위도 하고 그러는데 중국은 내부 외부 위기가 훨씬 더 심화될 가능성이 크고 네네. 조만간에 굉장히 권력 상층부에서 노선 투쟁이나 이런 것까지도 지금은 이제 딱 예비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뭐 지금으로 봐서는 어떻게든 이제 국내적으로는 경기 침체 그리고 여전히 저임 착취 그리고 엄청난 환경 오염 계속되고 있고 그 속에서 계속 수출 드라이브를 그런 것 외에는 달리 어떤 선택지도 없습니다. 그리고 네. 이 수출 드라이브는 사실은 중국의 그 말하자면 지원금, 국가 지원금 엄청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네, 막 그렇죠. 부문별로, 예. 저가 만들어가지고 우리 뭐 최근에 우리도 네, 네. 이제 논란이 됐지만 뭐 알리에스프레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네. 해서 그런 식으로 말은 다른 국가의 제조업 능력을 완전히 문질러 버리겠다. 뭐 네. 그런 방식이 지금 지속되는데 그것도 뭐 아주 장기화하기는 힘들 겁니다. 어쨌든 사정이 굉장히 악화가 될 겁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북한은 뭐 내부적으로 김정은 지금 뭐 MZ 세대 등 뭐 내부적인 문제가 있지만 며칠 전 어제인가요? 네. 아니 평양에서 똥봉지밭 바뀌는 건국 이래 처음이네. 너무 유치찬란하지. 그렇지. 그리고 또 뭐 일주일 한쯤 됐나요? 이란 대통령이 안개 자욱한 산악 지역 가다가 헬리콥터 사고로 그 죽었죠. 의문사였지. 의문사. 의문사입니다. 그래서 이란은 또 내부적인 정치 위기가 오리무중으로 계속되고 있죠. 자, 이러되면은 말하자면은 미국의 말하자면은 막무가내 고립주의만 아니면은 아주 이제 가치가 내장된 그런 네. 다자 글로벌리즘이 지속이 되면은 아주 지능적으로 억지가 거죠. 들어갈 수 네, 있죠. 그렇게 예. 되는 거죠. 예. 올해 미국은 이제 말하자면 글로벌 리더십이냐, 제가 어저께 그 말씀드린 건데, 아니면 우리끼리 알콩달콩 고립주의냐, 이 선택의 기로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그 트럼프 유죄 판결이 났단 말이에요. 예, 예. 저도 굉장히 놀랐어. 저는 그 이제 배심원들이 숙이 들어간 게 하루 정도밖에 안 걸렸어요. 이게 유죄 판결 나는데. 그렇죠. 근데 이게 전원 일치 제도잖아. 예, 만장일치 예, 예. 배심원은. 네. 그래서 배심원은 영어로 단수예요. 배심원. 주어리, 어주어리. 어주어리. 예, 배심원 개개인은 주어러. 주어라. 그건 복수가 될 수 있는데 배심원 단이라는 주어리라 그러면 사실은 배심원 단을 뜻해요. 단수야. 그래서 이게 저기 그 만장일치 제도거든. 네. 그럼 그 중에 한 명 트럼프 지지자가 난 죽었다 깨나도 다 무죄야라고 주장을 해버리면 이게 이제 영어로 말하는 헝주어리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배심 평결 결론 도출 실패. 네. 그러니까 결론 도출 실패지. 유무죄 판단을 못하는 뭐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재심이 들어가서 또 재심에서 또 한번 뺑뺑이 돌아. 예. 저는 그렇게 갈 줄 알았어. 사실은 네. 제 세뇌 탈출에서도 잠깐 얘기 드렸은 적이 있는데, 근데 이게 배심원들이 숙이 들어간 지 거의 뭐 하루 만에 판결을 다 이렇게 다 유죄로 때려버리니까, 이거는 이제 그 앞으로 제대로 된 글로벌리즘, 제대로 된 글로벌 리더십을 미국이 선택할 그 노선을 미국이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예, 예. 저는 그렇게 봐요. 예. 그런데 이제 국내에서 미국의 트럼프 승리, 즉 고립주의 함몰 이렇게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배팅한 집단이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조선일보죠. 조선일보가 그렇게 배팅했다고 보나? 트럼프 재임 기간에는 트럼프를 못 잡아먹어서 난리가 쳤는데 지금은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트럼프가 되면은 자기들한테 엄청난 파워, 영향력과 이익이 온다라고 생각한다고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그러죠? 그게 뭐냐면 조선일보라고 하는 거는 대한민국의 상층부 뭐 수구라고 이야기합시다. 기득권들, 수구기득권. 기득권을 이끄는 사실은 본부죠. 이끄는 네. 집단이죠. 이제 미국이 이 정도 이제 밖으로 고립주의에 함몰이 되면은 한미동맹에 대한 논란들이 굉장히 많고
그 논쟁의 고립이 이제 악화가 되고 국내 정치가 굉장히 시끄러워질 겁니다. 네. 그러면은 공론을 앞세워서 공론을 분장을 그러니까 이제 분식을 해서 화장질을 해서 말하자면 그때 이제 자기들이 그 꿈에도 그리던 중요한 한국 대한민국 질서를 변동시키는 힘을 발휘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대통령 중심제 헌법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의원내각제 혹은 약간 변형이라고 할 수 있는 이원 집정부제 개헌 그런 쪽으로 할 수 있는 찬스가 온다고 보고 지금부터 이제 이미 네. 행동이 들어갔죠. 네. 이번 총선에도 들어갔고 그렇습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그 백모 선배가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학자들도 헌법학자도 이런 이야기는 안 하는데 학자니까. 정확히 경험적으로 맞는 말씀이에요. 감사합니다. 저도 굉장히 그 정확히 이제 그 문제를 봐야 된다고 내가 이론적으로만 했는데 의원 내각제는 원시적 본능적 어떻게 보면 자연적인 제도이고 직선 대통령 중심제는 굉장한 그 심사숙고와 그다음에 경험을 체계화시켜서 위대한 또 타입까지 이루어서 나온 디자인된 정치제도 혹은 집단의 그 정치적 제도입니다. 근본 제도로 되는 거고 그래서 대개는 우리가 거꾸로 선전을 많이 해요. 의원 내각제가 선진국이고 대통령제는 미국을 제외하고는 다 독재의 원천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사실은 대통령제가 이제 신생국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이 독재를 할 때 헌법을 마음대로 주물러요. 그게 이제 레벤스타인이 이야기하는 국민 투표제적 독재인데 그것만 없으면은 대통령제가 가장 중요한 더더군다나 지금 국제 정치가 복잡해지고 하는 상태에서 어떤 국가든지 간에 국가의 중요한 결정이 있고 경제 개발이든 경제 발전이든 혹은 국가 간의 어떤 긴장에 대한 대비를 하든 더더군다나 뭐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미 헌법을 건국을 하고 난 뒤에 전쟁 중부터 그 내용을 잘 정리를 해서 지금까지 왔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걸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면. 그냥 얘기하자고요. 네네. 신라 건국서라 보자고 박혁거세. 그 의원 내각제요. 그렇죠. 화백 제도라는 거. 화백이 모여갖고 그 대표 하나 뽑은 거 아니요. 그렇죠. 대표 또 마음에 안 드니까 찢어서 죽였잖아. 그렇죠. 박혁거세가 갑자기 하늘에 가서 저기 뭐 몸이 6조각인가 나가고 땅으로 떨어졌다는 게 박혁거세 죽음에 대한 얘기잖아. 그게 뭐야? 화백들이 찢어서 죽인 거지. 그렇죠. 나는 그렇게 봐. 나 박가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박가들이 정치적 순교자 집안이야. 자, 우리 시청자들 중에 그렇죠. 이 박시성 가지신 분들 자랑스럽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지역 맹주, 지역 파워맨들이 모여서 국가 차원의 자치를 이루는다. 이게 의원 내각제 아닌가? 그렇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건 원시적 원초적 선택이지.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역 대표들은 국가 아젠다에 대해서 둔해요. 우리 지역에 떨어지는 예산, 우리 지역 사업이 먼저 눈이가. 그러면 국가 차원의 정책 운영은 관료한테 의존을 하게 돼요. 근데 관료는 책임을 지는 구조가 명확치 않아. 그렇죠. 자기들 조직 내부에 밖에는 그렇죠. 없어. 아니 선관위 보시라고 자기들 조직 내부가 책임지고 서로 묻고 견제 균형이 있어 없잖아. 없죠. 그 수천 명 선관위 조직이 똘똘 뭉쳐갖고 이때까지 음서제도로 다 끌어들였는데 그렇죠. 그걸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 우리 관료제도라는 게 그럴 수가 그렇게 타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자기 지역 사회에만 관심 있는 의원과 타락의 유혹을 강하게 받는 관료가 결합한 이상한 방식이 나올 수 있어요. 이상한 공생관계가 의원 관료 범죄 공동체가 나오는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익과 범죄 카르텔이 그러면서 만들어지죠. 국가는 이제 무기력해지고 관료주의에 함몰돼 버리지. 뭐 가서 가면은 관료 체제 그거 따르세요. 그 절차 다 밟아오세요. 그래서 독일이 뭐 되는 일이 없잖아. 그렇죠.
관료체제 프로세스 한번 밟고 한번 한 바퀴 예. 돌으면 2년인데 2년 지나서 다시 가면 그동안 규정이 바뀌었어. 또 한 바퀴 돌면 또 2년이야. 그동안 또 규정이 또 바뀌었어. 독일이 되는 일이 없어요. 그렇죠. 일본도 네. 좀 그렇잖아. 네. 그래서 이러한 의원 내각제를 선택한 일본과 서유럽이 정치적으로 계속해서 침체돼 있는 거 아니에요? 정치적 다이내믹이 없잖아.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그런데 우리는 이게 뭐냐면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면서 중국과 맞서야 된다라는 무지하게 살벌한 국가 아젠다를 걸머쥐고 있는 나라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 아젠다는 의원들 한 명 한 명의 입장에서는 자기 지역구에서 돈 되는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이랑 상의해가지고 전술핵 배치를 하기로 했어. 오산 주민들 다 들고 일어나. 그렇죠. 오산 미 공군기지에 전술핵 왜 둡니까? 그럼 대구로 그렇죠. 갈라 그래. 대구 다 들고 일어나. 그럼 대구 주민만 들고 일어나나? 거기 위장 전입해서 좌빨들. 주민은 반대한다. 아니 성주 사드가 그거잖아. 우리 정의구현 사재단, 원불교. 방패장 하려고 그러는데 폭동이 일어났잖아요. 예, 부안. 보안. 예. 땅을 치고 후회하지.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그때 저기 뭐야 그 군수 패갖고 군수가 얼굴이 함몰됐잖아. 코뼈부터 인중이. 그렇죠. 그것도 저기 성직자 아 부안 사람들 주먹 세요. 군수 얼굴도 주저앉혀. 그거 다 지휘한 부안 사람이 가서 함부로 개기면 안 돼. 그 지휘한 큰일 나. 분이 강정까지 해가지고 문씨 형제 신부입니다. 그 신부 로만 칼라이브. 아니 난 존경해요 그분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렇게 한미 동맹을 키워서 중국과 맞선다는 게 굉장히 하중에 큰 국가 아젠다인데 예. 이런 하중에 큰 국가 아젠다에 대해서 총대를 매려고 나설 의원이나 총대를 매려고 나설 관료라는 게 참 존재하기가 어렵지. 그런 사람들이 디글디글 존재하면 그게 천국이지 인쇄입니까? 네. 그럼 결과적으로 한미동맹이 약화되고 한국은 중국 품으로 표류하게 돼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게 서방 선진국 중 이렇게 직선 대통령제를 하는 거는 한국이 거의 유일한데 예. 이를 한국 정치사의 문맥에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렇죠. 우리도 뭐 사실은 저 48년 8월 15일 헌법에 대해서 특히 통치 조직, 정부 조직에 대해서는 많이 바뀌었는데